그러면 우리가 코스에 왔으니까 한번 차를 얹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동 모드가 여기 패드 시프트.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나요? 네. 이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불편하네요. 그냥 사실 버튼 2번 누르면 네. 바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굳이 터치를 하게 만들어서 자, 일단 그 한 50km 정도에서 넘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주 거칠게 넘진 않네요. 뭐 토션빔 자체의 어떤 그건 있는데 느낌은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뒤에서는 어때요? 세요? 네, 미안합니다. 앞자리 뒷자리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밸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게 전륜 구동 방식인데 보시면은 앞쪽에서 과도하게 스키드가 안 나고 옆에서 스키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입 언더가 심하지 않으니까 차가 가속 페달을 잡았을 때는 언더 성향이 약간 느껴지는데 가속 페달에서 살짝 이제 발을 떼면 뉴트럴로 바로 이동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거동이 괜찮은데요. 자, 다음 코스도 한번 들어가 보죠. 예, 152마력의 26kg 포스미터인데 차급에 넘치는 출력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필에서 스포츠 운전을 할 때는 약간 굼뜬 느낌은 좀 들어요. 뭐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시내에서 뭐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스포츠 거동과 관련된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차가 운전자가 이제 횡재를 받을 때 부담이 거의 없네요.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언더 제어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횡재를 받으면서 예쁘게 돌아나가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속 페달 빼면은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면은 이제 뉴트럴로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자, 저기 이게 약간 출력은 좀 아무래도 답답한 느낌이 어필에서 약간 드네요. 어쩔 수 없네. 네, 어쩔 수 없는, 이건 뭐 배기량의 한계니까. 지금도 코너에서 많이 밀리는데도 옆으로 이렇게 대걸음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파고 들어오죠. 네. 기본적으로 언더 제어 좋아요. 유럽차답네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게 뭐 거슬리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션빔인데 SM6 같은 경우에는 날랐는데 이건 안 나르네요. 뒤에서 괜찮아요? 날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1열과 2열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와인딩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아반떼에 비해서 뒤에 느낌은 좀 어때요? 어지러움은? 아반떼에 비해서 높아서 그런지 네. 좀 더 그 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스트로크가 좀 이게 길어요. 그 쇼크 서버가 아무래도 이제 차 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브레이크는 세게 쓰지는 않아가지고 밀리는 거 여부는 지금 뭐 확실히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패드 냄새가 빨리 올라오는 거 봐서는 이제 얘가 레진 브레이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용 브레이크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차에다가 뭐 스포츠 브레이크 넣기는 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괜찮아요. 밀리거나 뭐 그러잖아요. 이게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용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비명을 빨리 지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뭐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타이어 내는 비명 소리에서는 거동이 좋아요.
타이어 특성입니다. 이 타이어를 좀 고동 타이어로 바꾸거나 이제 뭐 서머 타이어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이제 확실히 덜 나긴 하죠. 근데 소리가 이제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앞쪽에서 과도하게 나지 않고 적당히 중간쯤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 예쁘게 잘 도네요. 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 네, 예쁘게 잘 돕니다. 중간에서 지금 이글 스로틀로 살짝 밟은 상태에서는 딱 중간에서 나요. 그러니까 뉴트럴 정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륜 구동에서 이런 밸런스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SUV는 댐핑 스트로크도 길고 아무래도 무게 중심도 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코너링에서 이 롤센터 모멘트 암이라 그러거든요. 그 차체 중심하고 롤센터 간의 그 거리를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그 모멘텀의 변화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횡지를 받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한번 자세를 잡았을 때 요거를 잘 유지를 하는 이 특성은 르노에서 이거 참 잘하는데 요 클리오나 메간에서의 그 솜씨가 이 XM3에서도 잘 녹아져 있네요. 네. 출력이 조금 아쉽죠. 네, 출력이 뭐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일반 운전자들이 즐기기에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약간 슬림 나면서도 예. 이게 보통 전륜차인데 페달을 입력했다가 띄울 때 오버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살짝 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성격 때문에 뉴트럴로 전환되면서 살짝 뒤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전륜 구동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르노차가 이런 움직임이 잘 나와요. 전륜 구동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좋은 차를 하나 내놨네요. 르노 삼성에서 이 정도면은 좋은 가격에 좋은 기본기에 좋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SUV를 냈어요. 요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돈값 하겠네요. 저희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SM6에 대한 아쉬움이 좀 가실래나? SM3 강추입니다. 이 스포츠성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이 쓰시기에는 출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 SM3로 르노 삼성이 돈값하는 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시네요. 우리가 이제 시승기 할 때 오토계 문제는 그거야. 이 거동이 좋으면 그 다음부터 별로 까고 싶지가 않다. 다른 부분은 하나가 있고 그냥 그 다음에 뭐 어떤데 뭐 그래서 뭐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느낌. 네. 지금 연속되는 코너도 잘 잡고요. 지금 예쁘게 돌죠. 네. 전륜구동차의 가속 페달 이렇게 찢으면서 언더 제어가 잘 되는 차가 많지 않죠. 확실히 코나보다도 좀 더 낫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코나보다도 좀 더 낫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차 평가하면서 주행 성능이 별로예요, 뭐 밸런스가 안 좋아요, 이건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 급, 요 가격대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좋아요. 자, 다운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옆에 탑승하신 분들은 더 잘 느끼거든요. 이 차가 지금 불안하게 가고 있다, 아니면은 상당히 제어를 잘 되면서 안정감 있게 잘 돌고 있구나. 자, 이 언더가 심한 차들은 이렇게 블라인드 코스에서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꽤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결론을 한번 내보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3,000만원 언더로 사실 수 있는 SUV 형태, 이게 뭐 쿠페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차 중에서 밸런스 얘가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출력은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게 넘치는 출력 아니고요, 충분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필해서 이게 코너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 조금 이렇게 놓고 진입해서 탈출 가속할 때는 좀 답답한데 뭐 그런 상황이 일반 도로에서 생기지는 않거든요. 스포츠 운전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운전자에서 출력 부족한데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느낌 별로 없는 정도. 하지만 넘치는 출력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륜구동형 SUV에서
이 코너 알값이 작은 코너를 돌면서 가속 페달을 떼지 않았는데도 언더가 제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뉴트럴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코너를 파면서 살짝 뒤가 돌아가는 후륜구동에서 가속 페달을 지질 때 어떤 느끼는 어떤 뒤의 흐름의 동작이 뭐 흉내 맛을 보는 정도지만 약간 그게 구현이 됩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좋은 전륜구동 차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보통 르노 클리오, 뭐 메간 이런 차들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동작들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잘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셀토스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아주 많이 좋은 건 아닌데 한 템포 좋고, 코나보다는 한 반 템포 정도 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렇게 편의장치 구성이라든지 뭐 센터 터널 구성 이런 것들 국산차에서 잘하는 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공간 대비 거주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안정감이라든지 편의성, 뭐 각 장치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거 따지시고 이걸 기준으로 차를 선택하시는 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이 차는.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쿠페형의 디자인, 뭐 X4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유럽 SUV, 소형 SUV 감성 특유의 빠릿빠릿한 동작, 훌륭한 밸런스, 그 다음에 와인딩에서 안정적인 어떤 거동. 방금 뭐예요 저거? 뭐 파인도로가 있었나 봐요. 파인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션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거동이 좋아도 난 토션빔은 싫어, 멀티링크가 좋아 하시는 분은 멀티링크 장착할 수 있는 차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방금 저희와 비슷한 어떤 그 스포츠 거동의 취향에 맞으신 분이라면 그냥 이거 사세요. 얘보다 좋은 이 가격대에 이 동작 나오는 차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 차를 와인딩 한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옆에서 보시기에도 안정감 있게 별 불안감 없이 네. 차가 잘 움직이죠?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놀러 와서 와인딩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거랑은 또 차이가 있어서 물론 이 차 말고 아반떼 스포츠로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색다르고 차의 신뢰도 생기네요. 지금 뭐 여기 이 환경상 이거 차를 100% 몰아붙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이 정도 환경되면 한 80% 이상은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이렇게 80%까지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와인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차가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차를 알값이 작은 코너에서 형질을 많이 실어보면 얘가 어느 정도 버틸 거라는 대충의 감은 와요. 왜 기술직이 있으신 분들이 대충 뭐 이쪽 이런 일들은 맡기도 전에 이렇게 대충 그 규모를 보고 어느 정도 걸리겠다 짐작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52마력을 다 실어서 움직여도 크게 제어하기 어렵거나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기본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지금 서스펜션이라든지 거동의 완성도는 오버스펙입니다. 이런 차들이 좋은 차들이죠. 사실 일생 영역에서 사실 이 차는 이후에 한 5천 정도 타면은 와이프한테 몰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타는 일생 영역에서 긴급 상황 시에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잘 쓰고 그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약간 그런 신뢰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110km에서 1, 2, 3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피스테일 잠깐 발생하다가 바로 거동을 잡았다는 게 이게 차체 밸런스 문제거든요. 거동이 안정적인 차들은 일단 라인이 무너지더라도 그걸 빨리 수습을 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당황해서 이게 거동이 운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거나 후진동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밀림 현상이 커지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엉뚱한 방향으로 꺾거나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얘 움직임이 빠르게 수습되거나 크지 않으면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보스러운 행동을 안 하거나 뭐 판단 미스를 하지 않게 돼요.
이래서 와인딩을 안 하시는 분들, 스포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거나 스포츠 주행 성능이 좋은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난 달릴 거 아닌데 뭐 이런 차들이 왜 필요해? 이게 왜 자동차에 그런 성능이 필요해야 되는데 나는 할아버지 운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차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동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 물론 운전 스킬이 있는 분들은 거동이 안 좋아도 차가 좀 약간 바보스럽더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허둥대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막 기우뚱거리면은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지능이 침팬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러면 핸들을 반대로 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엉뚱한 데로 틀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은 뭐 가드레일을 밟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면으로 밖으로 나가서 부르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차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스포츠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이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차의 거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당황을 안 해요.